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이, 게 지금 버버리 가방인데요. 이 수선을 할 때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 부분을 뭐 재봉을 하거나 아니면 가죽을 덧대거나, 근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냐면 가죽이 많이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손님이 오셨는데, 어, 단면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면을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석 호크 이 단추를 달아야 되거든요. 이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타공점을 타공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타공 간격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치질로. 이럴 때는 송곳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실을 좀 끼워 놓을게요. 그 자석이라 바늘이 붙네요. 자, 이 정도 길이면은 뭐 이제 양쪽을 다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상담을 할 때 처음에 이 가방이 어땠었냐면은 이쪽 부분이 여기가 단면이 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지, 다 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의 제품 끈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끈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리가 되는데 지금 길이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상담을 했고, 상담을 할 때 여기 지금 가시매가 있잖아요. 가시매를 떼어내면은 다시 못 쓰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접착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접착을 해주고 이 부분에 바느질을 할 겁니다. 이미 보강을 이쪽에 해놨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끝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느질을 해주면 훨씬 튼튼하겠죠. 두 겹을 같이 붙여서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도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상담을 했으니까요. 자석 같은 경우에도 가죽이 워낙에 부드럽고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한 4mm 정도를 끊어낸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불 좀 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타공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동그랗게 타공이 되기 때문에 오울 그리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라운드 같은 경우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프로 해주면, 예, 이렇게 이제 그 2날짜리도 있고 5날도 있고 그러죠. 그리프는 타공 구멍이 동그랗기 때문에요. 바느질을 조금 못 오시는 분도 이쁘게 나와요. 그 장점이 있는데, 자, 이 가방은 뭐냐면 타공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무작정 막 뚫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선 치질 역시도 타공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타공이 되면은 안 그래도 약한 가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치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4호입니다. 4호. 안 맞아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3mm, 3호가 맞을까 했는데
이거 역시 안 맞습니다. 타공점이 조금씩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왕이면 보이는 쪽을 조금이라도 깨끗한 걸로요. 자, 여기에 이제 접착을 해주게 되는데, 이 코르크판 있죠? 코르크판으로 해서 조금 시간 걸리고 그래도 한 땀 한 땀 타공을 해가면서 그렇게 바느질을 해주면 원래 있던 타공점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른 거 또 갈아요. 상담도 상담이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손님이 조금 불편이 없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가방 입구도 전부 다 지금 단면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접착을 해놨죠. 접착을 해놨으면은 이 송곳으로 타공을 할 때는요,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직으로. 자, 여기 맨 마지막 땀, 여기부터 이제 실밥을 뜯은 자리부터 타공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있는 데를 보면은 이제 자석을 달아주는데, 여기를 수직으로 뚫어줍니다. 수직으로. 자, 이렇게 선이 맞았죠?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손으로 잡고도 그대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가서 타공점을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송곳이 나오죠. 바느질을 해보는데요. 바느질을 할 때 바늘땀이 모양이 조금 그래도 이쁘게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땀이 들어갔죠. 실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야 되면은 여기에서 한 5cm 정도를 더 빼줍니다. 자, 첫 번째 타공점을 잡았으면은 그 다음 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실 있죠.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실을 앞에서 나온 실 뒤쪽으로 가줍니다. 실 뒤로. 양쪽을 가볍게 당겨주고요. 다음 땀. 뒤에서 나오는 실은 앞에서 나온 실 뒤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느질 몇 땀이지만 손님이 봤을 때 너무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부분입니다. 방금 접착을 해놓은데 여기를 실 뒤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바늘땀이 원래 것처럼 사선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 자석을 달았죠. 여기는 두 번을 뻑뻑해도 두 번 감아주는 게 좋아요. 끝에는. 그래야 훨씬 힘을 받겠죠. 손님이 쓰다가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것이 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 땀을 타공을 맞춰서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실은 실 뒤쪽으로 당겨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수직만 잘 맞춰서 뚫어주면은 힘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자, 이렇게 수선을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죠? 그 비용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은 내가 조금 시간 걸리고 힘들더라도 손님이 있었을 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타공점, 간격 이게 이제 손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면이 아주 튼튼하게 잘 제가 복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참 쓰실 거예요. 제품은 명품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편하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선으로 바늘땀이 그대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도 만족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 끝담 여기 있죠. 여기는 두 번을 감아주면은 튼튼합니다. 이런 요령으로 해서 이 코르크판을 이용하고 송곳 얇은 걸 이용해서 수직으로 타공을 해주고, 치질로 간격이 맞지가 않으니까요. 치질로 간격이 안 맞을 때는 시간 걸리지만 이렇게 원래 바늘땀을 맞춰서 이렇게 수선을 해드려야 됩니다.